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선거일이라 국내 증시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하루 쉬었다고 해서 시장 부담까지 같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쉬고 다시 열린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바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HBM, 엔비디아, AI 서버, 글로벌 메모리 랠리, TSMC 공급망 이런 이야기들이 하이닉스에 계속 붙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장중에 220만원대 후반까지 밀리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하이닉스 빠졌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제 장이 쉬었기 때문에 휴장 동안 쌓인 해외 반도체 흐름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오늘 한 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는 단순히 하루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휴장 이후 시장이 이 가격을 다시 인정해 주는지 검증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제 장이 쉬더니 오늘 바로 밀리네? 반대로 못 산 분들은 또 다르게 봤을 겁니다. 드디어 눌림 온 건가?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좋은 뉴스와 단기 부담이 같이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보면 여전히 좋습니다. HBM 수요는 살아있고 엔비디아 AI 서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높아졌고 최태원 회장과 TSMC 수장 회동 뉴스까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봐야 하는 회사라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그 좋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건 뉴스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가 위에서 팔고 누가 아래에서 받아줬느냐였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이유는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HBM, 엔비디아, AI 서버, 글로벌 메모리 랠리, 시총 1조 달러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뉴스가 몰리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는 항상 두 종류의 돈이 붙습니다. 더 간다고 보는 돈, 그리고 일단 수익을 챙기려는 돈. 오늘은 그 중에서 수익을 챙기려는 돈이 먼저 나온 겁니다.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은 나쁜 회사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싸게 샀는데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아직 좋아 보여도 일부는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집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나빠져서만 빠진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위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하이닉스 흐름이 정말 위험한 흐름이었느냐? 여기서 갈라서 봐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흐름은 이런 겁니다. 장 초반부터 밀리고 장중 반등도 거의 없고 거래량은 터지는데 종가는 저점 근처에서 끝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전부 같이 무너지는 장. 이런 장이면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수급이 빠지는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밀린 건 맞지만 AI 반도체 이야기가 완전히 꺼진 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하이닉스가 단기 과열을 시키는 동안 삼성전자와 TSMC,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가 다시 같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약세는 산업이 꺾였다기보다 많이 오른 종목이 가격을 다시 확인받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오늘 밀린 뒤 다음 장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나오느냐,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하이닉스를 아직도 그냥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이닉스를 볼 때 D램 가격이 오르나 낸드 가격이 살아나나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나 이 정도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서버 시대의 핵심 부품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HBM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옆에 붙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면 하이닉스의 HBM은 그 엔진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공급 라인입니다. 엔진만 좋다고 차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가 들어가야 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하고 열도 잡혀야 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제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막힙니다. 그 병목을 풀어주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밀렸다고 이 큰 구조가 바로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구조가 살아 있어도 주가가 너무 빨리 앞서가면 중간중간 검증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검증의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하이닉스에게 묻는 겁니다. HBM 좋은 건 알겠어. 엔비디아 공급망 중요한 것도 알겠어. 그런데 200만 원대 후반에서도 계속 사줄 돈이 남아있나? 이 질문이 오늘 장중에 나온 겁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시장이 다 압니다. HBM이 좋다는 것도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버티느냐, 밀렸을 때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 가격을 인정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표원 회장이 대만에서 TSMC 수장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그냥 회동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HBM은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BM은 GPU 옆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GPU는 대부분 T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칩을 만들고 하이닉스가 HBM을 붙이고 패키징을 통해 이 부품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TSMC와 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건 단순 침묵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자기 자리를 더 깊게 박는 작업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고객사, 파운드리, 패키징, 베이스다이, 테스트, 수율, 납기 이게 다 맞아야 합니다. HBM이 아무리 좋아도 GPU와 붙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는 불안해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은 한 번 깔리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버가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HBM 경쟁은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누가 고객사와 잘 맞추느냐, 누가 파운드리와 잘 맞추느냐, 누가 패키징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누가 대량 생산해서 수율을 지키느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 TSMC 관련 뉴스가 하이닉스 주가 약세 속에서도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는 하루 밀렸지만 공급망의 큰 그림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율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수율이라는 말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60개만 나오면 나머지 40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반대로 100개를 만들었는데 90개가 제대로 나오면 같은 장비,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HBM은 제품 가격이 높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익률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받은 이유도 HBM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HBM4, HBM4E, 그 이후 차세대 제품까지 가야 합니다. 제품이 더 복잡해질수록 수율과 고객사 검증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빠졌다고 산업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를 봐야 합니다. HBM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고객사 공급이 안정적인지, 차세대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이게 다음 주가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의 구도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먼저 정수를 받은 구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를 비쫓는 회사처럼 보면 안 됩니다. HBM은 점유율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면 성능,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안정성,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베이스 다이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까지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고,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둘은 단순 1등, 2등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는 두 축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상황에서 삼성전자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만 사는지, 삼성전자까지 같이 사는지, 혹은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장 기준으로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무조건 팔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큰 구조가 오늘 하루에 깨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HBM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기 과열은 분명히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HBM 큰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오늘처럼 220만원대 후반까지 밀린 날에는 다음 장에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다음 장에서 오늘 장 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220만원대 후반에서 버티면서 다시 230만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시장은 아직 하이닉스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중심 물량을 쉽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다시 깨고 거래량이 커지고 장중 반등이 약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진다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좋은 뉴스를 이미 많이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강한 종목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상승의 질이 나빠질 때 줄이는 겁니다. 상승의 질이 나빠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못 간다. 거래량은 터지는데 종가는 밀린다.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고 개인만 받는다. 하이닉스가 쉬는데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무너진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빠졌다고 바로 싸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왔고 최근 고점 부담도 있었습니다. 오늘 220만원대 후반으로 밀렸다고 무조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빠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 건지 아니면 거래량이 커지면서 큰돈이 빠지는 건지 아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가 볼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점 부근을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고 230만원대 위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점 돌파 이후 안착 자리입니다. 다시 고점을 향해 갈 때 그냥 따라붙는 게 아니라 돌파 후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는 그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로 확인됩니다. 신규 진입자가 가장 피해야 할 건 놓칠까봐 사는 매수입니다. 오늘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하면 놓칠까봐 사는 패턴,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내가 들어간 자리가 너무 뜨거우면 작은 조정에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오늘처럼 밀린 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저점을 지켜주는지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서 긴 시간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 전체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혼자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장비주, 전력인프라, 로봇,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돈이 번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밀렸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로 갔는지, 반도체 장비주로 갔는지, 전력 인프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차익 실현 후 현금으로 빠졌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가 살아나면 그건 시장이 아직 AI 인프라 흐름을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밀리고 삼성전자도 약하고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도 같이 무너지면 그때는 AI 반도체 수급 자체가 식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조정은 하이닉스 하나만 보지 말고 시장 안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봐야 합니다. 장비주 흐름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하면 결국 장비와 소재,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면 공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D램 투자도 봐야 하고 후공정도 봐야 하고 패키징도 봐야 하고 검사와 테스트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는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후공정과 패키징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데 장비주가 살아난다? 그럼 시장은 하이닉스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이닉스 이후 돈의 길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쉬고 장비주도 같이 무너지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질 때는 종목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유튜브마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자료,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관찰 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귀의 핵심은 이겁니다. SK하이닉스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이 오른 주도주가 휴장 이후 가격을 다시 확인받은 날입니다. 휴장 전 강했던 흐름 이후 오늘 220만원대 후반까지 밀렸다는 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지키는지 230만원대를 다시 회복하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큰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중심 물량을 너무 쉽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점 아래로 다시 밀리고 거래량이 커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면 일부 비중 조절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빠졌다고 바로 따라갈 게 아니라 저점 방어와 수급 회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망자는 하이닉스 하나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 장비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기준 없이 보는 겁니다. 오르면 따라가고 빠지면 겁먹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가고 이러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계좌를 맡기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과 AI 서버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뉴스가 좋은지보다 그 뉴스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국인이 이 가격을 계속 인정하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TSMC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의 자리가 더 강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무너진 게 아니라 시험받은 날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 위쪽 흐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깨고 수급이 빠지면 그때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딛고 다시 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흐름까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